네, 마켓의 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900선 위에서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의미 있는 선을 장중에 넘기도 했습니다. 500선을 넘어서면서 출발은 했는데 지금은 좀 그 힘이 좀 약해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또 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 주도하고 있습니다. 19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관은 순매수를 하면서 외국인의 힘을 보태면서 코스피 시장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는 0.3% 오르면서 1904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0.4% 오르면서 499선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는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익 거래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 비차익 거래에서는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지만 차익 거래 우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0.6% 내리면서 현재는 1112원 80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업종별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지금 견조한 흐름 마찬가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형주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0.6%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기계와 그리고 철강업종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여기에서 철강업종은 이탈을 조금 했고요. 기계업종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9% 업종지수 오르면서 상승세 주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기계업종 중에서도 두산인프라코와 두산중공업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3% 넘게 오르면서 상승세에 주도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지금 기계업종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되겠죠? 기계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계업종 내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지금 두산중공업이 3% 넘게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산인프라코가 2%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금융업종 내에서 증권업종만이 상승하고 있다. 앞에서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업종 전체로는 1.5% 상승하고 있고요. 이 밖에 은행이라든지 금융업종 자체들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험업종 역시 좀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송장비업종에서는 기아차와 현대차를 비롯해서 자동차 업종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만도도 5% 넘게 오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4%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상승장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기가스업이 지난주에 좀 부진했습니다. 오늘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업종 지수로는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업종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업종이 0.1%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쪽으로 좀 올려보도록 하죠. 말씀드린 대로 은행업종 그리고 또 보험업종을 중심으로 한 금융업종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학업종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 상황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기전자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0.1% 내리고 있는데 장중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LG전자 모두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이 전개될수록 좀 복잡하게 장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좀 내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LG 이노텍을 비롯해서 LED 관련주도 계속해서 조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0.3% 내리고 있습니다. 이쪽을 더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가 0.6% 하락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하이닉스 장중에 상승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0.6% 넘게 하락하면서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쪽에서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LG전자 0.1% 내리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업종별 현황까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연결해서 현재 상황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정 때 한번 매수를 해보자 그랬는데 일단 금요일에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다시 또 상승을 하는 흐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요즘 들어서 이 청명한 가을 날씨만큼이나 주시장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네. 장중 조정이라든지 하루 이틀 조정에 그치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기조 자체가 상승 트렌드의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여러분 유념하시면서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간다는 그런 전략으로 임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1900포인트 돌파 시도를 하다가 결국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장부터 아침 시초가부터 갭상승하면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죠. 물론 시초가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네. 아침 시초가 갭 상승했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출회하면서 눌림목은 받고 있습니다만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장 초반부터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보고 전 세계 주식시장이
동반 상승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국내 증시도 오히려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현재 높은 그런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 전략 가능하겠고요. 여전히 현금 비중이 높다면 물량을 계속해서 장중 조정을 이용한 비중 확대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에서 자, 저희가 전문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1900선 위로 올라오면 현금 일정 부분을 확보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여기에는 그럼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네,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가가 물론 오늘 고점이 내일부터 급락하면서 고점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라는 것이 확인 후 매매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본다면 네. 단순히 1900포인트를 돌파했다 하여 이익 실현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왜 그렇게 보는지 준비한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에게 다우존스 공업지수의 일봉 차트를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 전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는 미국 시장의 향후 경기 회복 여부는 두 가지 관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고용이고요. 고용이죠. 두 번째는 주택입니다. 고용 지표와 주택 지표가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미국 경기 회복의 그 척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을 발표했던 이 고용지표라든 주택지표 등 경제지표가 좋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자 보시다시피 상승을 하면서 대망의 11,000포인트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고용과 주택 등 경제지표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면 경기 회복이 되고 있네 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것이고요. 고용과 주택 등 이 경제지표가 좋지 않게 발표된다면 정부가 또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네 하면서 주가는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금은 유동성 장세의 패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전 세계 증시 차트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뉴욕 증시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어디가 고점일 것이다 하면서 미리 짐작하면서 매매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시세의 흐름에 편승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뉴욕 증시 한번 봤으니까 영국 증시 한번 보도록 하죠. 유럽. 네. 자, 유럽 증시도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1차 상승의 기간 조정의 모습이고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간 조정이 3주 이상 지속됐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 탄력도는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 휴장입니다. 오늘 휴장이죠. 자, 체육인 날이라 휴장인 일본 증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증시의 모습을 보면은요, 일본 증시도 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직전 고점 최대의 매물벽으로 자리 잡고 있는 9,600엔대에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지난 9월 때는 한 차례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번은 하루 이틀 조정이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이미 이렇게 쌍바닥을 실현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여러분 착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 인접한 중국 증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은 상해 종합지수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국경절 휴장, 일주일 휴장된 이후 첫 번째 거래일이 지난 금요일 날 형성됐었죠. 네. 아침 쇼가 갭상승하면서 장대 양봉, 지난 두 달간의 기간 조정을 완전히 상행 방향으로 탈출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조정의 폭은 미미할 것이며 그 조정은 매수 마인드 전략으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히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서 이제 1900포인트 1900에서 1950이 단기 고점이라고 보시는 전문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은 2000포인트. 그러나 반면에 올해 목표치를 2000포인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2400포인트까지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일부 의견을 가지고서 단기 고점이다 노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이 장이 어디까지 갈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추세가 상승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자, 국내 주식시장의 금주의 가장 큰 이슈는 뭐냐? 그렇죠?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을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을 옵션 만기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같이 있는 금통입니다. 자, 금통에서 금리가 뭐 동결될 것이다. 그리고 인상될 것이다. 의논이 양분되고 있는데 일부 동결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행주들이 좀 하락하고 있는데요. 저는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하던 아니면 인상을 하던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저는 중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금주 목요일에 있을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한다면 그만큼 정부가 그 경기 부양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해서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만약에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는 금리가 인상할 정도로 경기 회복 속도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런 인식 속에 주가는 또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그 점을 착안하시면서 장중 변동성 그리고 단기 변동성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지수로 본다면 19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종목별로 본다면 여전히 지금 1500포인트, 1600포인트에 근접하는 대형성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그들 종목군들이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고 그들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주가의 추가 가능성은 한층 더 높이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매도한다는 거, 수익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매도한다는 우를 범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설사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이 고점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확인하고 적어도 쌍봉의 모습을 확인하고 매도한다는 전략으로 여유롭게 접근하신다면 이 장에 그렇죠, 귀하게 잘 잡은 주식 중간에 허리 이하에서 무릎에서 끊고 나오는 과실은 범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주가를 살펴보니까 종합주가지수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1900선에 걸쳐 있는 모습이고요. 네. 상승폭이 많이 둔화가 됐는데 무리는 없어 보입니까? 네, 1900선 돌파했다가 1900선 지금 1901포인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설사 1900선이 붕괴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은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금주는 금주 초 눌림목을 이용한 오늘을 포함해서 비중 확대 전략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또 업종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업종으로도 본다면 지금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실적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네. 그리고 건설 그리고 일부 지주사들 여전히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철강주들도 강하게 받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주자로 부각됐던 자동차라든지 네. 그리고 뭐 지주사들, 화학주들, 조선주들 이런 종목이 이끌고 있는데 이들 종목군들이 상승 탄력도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후발주자로서 철강이 움직이고 있고 아직 움직이지 못한 IT라든지 금융주들도 이미 지수의 하방 경직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시간적 여유만 갖는다면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 등에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네. 네. 과연 국내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과연 이들 세력들은 어떤 종목의 러브콜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보도록 하죠. 자,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어떤 종목을 매수했나 보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은 현대자동차를 3천억 원 이상 매수했네요. 현대차, 삼성테크인, 기아차, 현대모비스, LG화학 역시 자동차 관련주들, 완성차 업체를 포함해서 부품 관련주들이 1위부터 5위까지 3개나 랭크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외국인 투자가들은 지금 실적 호조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3, 4분기에 이어서 4, 4분기도 실적 호조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러브콜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네. 1966억 원, 2천억 가까이 매수하면서 하이닉스, 삼성물산, 포스코, KB금융, 한국전력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위를 보이고 그 매수 강도가 점점 증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징이 있네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실적 호전이 예상되고 있다는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매수세를 지속시키고 있는 반면에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반도체, 건설, 철강, 금융, 그리고 유틸리티 등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 대표주들을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강약을 조절하면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국내 업종 대표주에 대한 러브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자,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코스닥 시장의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505억 원. 그다음에 다음, 태광, 주성엔지니어링, 디지텍 시스템을 매수했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휴맥스를 필두로 해서 실리콘웍스, 네페스, 한국정밀기계, 차바이온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눈에 강조해드립니다만 사실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코스닥 시장의 탄력도는 좀 약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자, 코스닥 시장의 종목 구성을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만한 종목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몇 종목군들의 국한된 매매 전략을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탄력도는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일부 종목별로 종목 선정을 잘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은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을 선호하고 그리고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은 상당히 매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크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신다면 지금 장은 오히려 누가 더 물량을 많이 확보하느냐 그런 게임에 놓여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만 한번 집중적으로 저희가 살펴봐야 될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물론 이 장을 이끌고 있는 종목이 자동차 네. 종목군들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 전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격적으로 무리가 없는 그리고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두 종목 오늘도 선정했는데요. 네. 먼저 IT에서 한 종목 선정했고 철강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네. 자, IT에서 한 종목은 오늘도 삼성전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해드렸죠. 대한민국의 주식 투자를 하면서 삼성전자 한번 매수 한번 해보는 것도 한번 고려해볼 만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보합을 축으로 해서 76만 원을 축으로 해서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는 제가 부연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국내외 대표 기업이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입니다. 최근 D램과 LCD 등 가격 하락, 수요 감소에 따른 조정을 보였는데 그 조정은 이미 일단락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적정 매수 가격대를 76만 원대로 보고 있는데요. 자, 차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일봉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일봉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크게 월봉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주가지수 월봉의 패턴인데요. 작년이죠. 작년 중순부터 1년 이상 계속해서 75만 원을 저점 그리고 85만 원을 고점으로 해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5만 원대, 76만 원 이하라는 것은 지지선대로 놓여져 있는 그 하단입니다. 왜 75만 원, 76만 원대가 그럼 지지선이냐? 자, 지난 2006년도 그리고 지난 2008년도에 그렇죠. 이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75만 원 선에서 76만 원대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권역이 인식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D램 가격 하락과 LCD의 가격 하락에 따른 수요 감소에 따른 조정은 이미 충분하게 그렇죠? 연초에 밑으로 빠지는 가격의 조정 그리고 6월달 이후부터 4개월 이상의 기간 조정을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락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지금 바로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1, 2주 조정 시 매수한다는 전략으로 임하신다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다음으로서는 요거보다 이 반도체라든지 IT보다는 조금 탄력도가 좋죠. 네. 완전 바닥 탈출 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철강업 중에서의 대표주자 포스코를 이번 주 공략 두 번째 종목으로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포스코도 적정 마우스 가격대가 저는 53만 원대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도 53만 원을 축으로 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죠. 오늘도 아침 조금부터 갭 상승하면서 현재 4천 원 상승한 51만 천 원입니다. 53만 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네. 53만 원을 전환한 가격대에서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차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요. 네. 52만 원에서 53만 원대가 직전 고점대입니다. 네. 돌파 이후에 눌림목.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견조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53만 원을 전환 시점에서 매수 관심 가지셔도 무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고가주를 두 종목 선정했는데요.
사실 고가주는 개인 투자가들이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고가주를 선정을 했지만 다음 수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는 저가주 중에서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도 한번 선정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좀 장중에 좀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오늘 그렇다면 투자 전략 마무리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모두에도 언급해 드렸습니다. 저는 장중 눌림목, 장중 조정 걱정할 필요 없다. 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환율도 지난 금요일에 상승했던 환율이 지금 6원 하락한 1114원대의 모습입니다. 환율도 네.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 이 장을 이끌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펀드의 환매가 일단락된 이후에는 국내 기관의 매수도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죠. 그리고 지금은 가격적으로 매력 있는 종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상승 기조,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중 눌림목 두려워할 필요 없이 네. 계속해서 물량을 늘려가는 그런 전략으로 오늘 쫙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와 함께 시원한 답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윤경환 기자 연결해서 특징적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에서 관측되고 있는 특징적인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달해 주시죠. 예, 오늘 농업 관련주가 국내외 농산물 가격 급등에 힘입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효성 OMB, 조비 등이 10% 내외의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 대동공업, 동부하이텍, 농우바이오 등도 모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장중 연고점을 재경신한 코스피 지수에 따라 두산, 기아차, NHN, S오일, 현대제철, 대우조선해양 등 20개가 넘는 유가증권 시장 기업들이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네. 하여튼 시장에서는 뭐 기계라든지 철강 쪽으로도 관심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증권사들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시장에 대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실적 시즌이 이달 들어 본격화되면서 증권사들도 실적 발표를 통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 추천에 한창인 분위기입니다. 하나대투증권은 오늘 미국 기업 실적은 해외 수요 증가세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국내 증시에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익 모멘텀이 개선되고 있는 산업재, 소재, 경기소비재 섹터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에너지와 산업재, 경기소비재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지만 IT와 유틸리티, 통신 섹터는 어닝 쇼크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증권사는 특히 실적이 전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정유, 해운, 증권, 항공, 호텔 레저 업종의 대표주와 IT 장비, 부품주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대신증권은 두산그룹주를 실적 개선주로 추천하며 투자자들이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두산그룹주의 주가 흐름이 최근 코스피 지수와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다며 두산그룹주는 올 3, 4분기는 물론 내년 실적 전망도 좋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윤경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잠시 후에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종목에 대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문자로도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실 수도 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장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코스피가 1904를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49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봤었던 이 관심 업종들 주가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기계업종이 대세였습니다. 한국정밀기계와 두산인프라코, 동양기전 이렇게 세 종목을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한국정밀기계 같은 경우는 매수가 가까이 좀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상승세가 그다지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실적이 정말 기대가 되고 해외 실적 그 부분에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어봤는데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1.2% 내리면서 한국정밀기계 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가로는 32,000원 선을 제시가 됐는데 목표가로는 36,000원 선 여기까지 나왔죠. 견주한 수익이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밖에도 두산인프라코와 동양기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 동양기전 이 두 종목 모두 오늘 장중에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성훈 과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산인프라코 한번 잡아봤으면 좋을 텐데 일단 많이 올라서 다가서기에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가 2% 넘게 장중에 급등을 했었는데 좀 안정세에 지금 가다듬고 있습니다. 1.9%에서 2%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상승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를 좀 많이 벗어나서 매수를 하시지 못한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동양기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기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볍게 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 넘게, 지금 3.5%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두산인프라코에 비해서 더 올랐다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수익원도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유망하다라는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5%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11,700원 선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 저희 흐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중에서도 두산인프라코와 동양기전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 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최승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맥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두산인프라코, 동양기전 급등하면서 장을 출발하고 있고 좀처럼 매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시장 대응에 나서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은 두 종목 모두 대부분 한 1% 정도대 상승 흐름으로 일단 시작을 해서 현재 아직은 이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는 있는데요. 네. 업황 자체가 워낙에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도 좀 성장성을 주목을 받을 만하고 특히 이번 주는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관련해서 좀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시장 자체도 크게 하락할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한 2, 3%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는데요. 일단은 분할해서라도 일단 조금씩은 매수를 해보셔도 그러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꾸준히 상승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은 이어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눌렸을 때 매수를 해보는 게 좋겠네요. 예, 일단은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버행 이슈라는 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장 막판에는 기관 쪽이나 외국인 쪽에서 일단 일부 차익실현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있고요. 경계 심리를 좀 반영을 하는 물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좀 장 막판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기다려 보셨다가 동양기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가장 좀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군 중에 하나라서 일단은 상승을 했더라도 조금씩은 분할 매수를 좀 가담을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거로 생각됩니다. 네, 기계업종에서 두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죠. 두산인프라코와 동양기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응 방법은 조금은 다릅니다. 두산인프라코는 조금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동양기전은 지금 급등세가 나오고 있지만은 전망이 밝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한번 부분적으로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승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거나 앞으로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종목이 있으면 저희가 다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화를 통해서 저희가 상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3153-2611번으로 요청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은 다음 카페 주식 114의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월요일부터 1900선 위에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500선을 한번 살짝 찍고 내려왔는데 흐름 자체가 썩 나쁘지는 않거든요. 네, 지금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또 이어지고 있고요. 네.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적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어느 정도 기관들은 좀 환매를 하고 있고 그러나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어느 정도 이어질지는 조금 관심거리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오늘도 역시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좀 흐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기계 관련주들도 좀 오르고 있고 그 반면에 좀 조선주는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도 아마 1900선에서 아마 흐르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1900선은 그대로 지지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또 지금 매수하신 가격과 현재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 저희가 중점적으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 말씀해 주시죠. 현대중공업인데요. 현대중공업이요. 예. 네, 매수 20, 가격과 비중 어떻게 됩니까?
매수 가격은 20만 원에 네, 비중은 20만 원. 10%인데요. 네. 20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요? 아니 10%요. 10%요. 예. 일단 지금 가격과 좀 비교를 해보니까 수익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 이제 네. 수익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네. 또 그게 적어갖고 네. 조금 더 추가로 매수를 해도 되는지 네. 보유를 해도 되는지 몰라갖고요. 네. 좀 안타깝죠.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데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수익이 예. 많이 났는데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가진 비중은 적고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희가 그 네네. 부분 저희가 중점적으로 상담을 해드릴게요. 예예. 네. 네, 우선 뭐 20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수익 나신 거 축하드리고요. 네. 20만 원 같으면 수익이 뭐 거의 지금 뭐 33만 원대니까 거의 수익이 뭐 한 50%가 넘는 뭐 수익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조금 더 가지고 계시는 게 좋고요. 지금 추가 매수하는 거는 조금 지양에 조금 안 하시는 게 좋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조정 구간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 금요일 날 35만 2천원까지 찍고 지금 좀 조정 구간인데요. 조정을 거치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조정이 31만 원만 안 깬다면은 31만 원만 안 깬다면은 이 종목은 또 다시 또 반등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면은 30만 한 7천 원, 8천 원 구간만 안 깬다면은 좀 가지고 계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고요. 네. 좀 목표가를 말씀드리면은 조금 더 상향을 해서 제가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한 40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왜 지금 들어가지 말라냐면은 사실은 지금 좀 차익 실현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선주가 지금 최근에 시장을 많이 이끌었지만은 네. 그래도 올라는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조정 구간이 전일 오늘 33만 원에서 다시 튄다면은 40만 원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주셨는데 네. 목표 주가는 40만 원 그리고 30만 8천 원 선을 깨지 않으면은 한번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네. 그 선을 깨지 않는다. 네. 그럴 경우에는 좀 조정이 있을 때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만약에 30만 8천 원만 안 깨고 네. 다시 반등이 한다면은 여기서는 매수 관점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저 뭐 10% 정도 가지고 계시는데 비중 맞추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비중 맞추는 건 네. 한 제가 보기에는 한 10% 정도 더 네네. 가지고 비중을 늘리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살펴봤는데 어떻게 답변 잘 됐습니까?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기분이 상당히 좋으신 것 같은데 그만큼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기분 좋은데 저희가 더 기분을 좋게 좋은 말씀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보유하시는 종목, 비중, 매수 가격 함께 말씀해 주시죠. 예, LG화학이고, 예. LG화학이요. 예, 22만 5천 원이요. 22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예, 어느 정도 70%예요. 됩니까? 70%예요. 70%요. 지금 예. LG화학 같은 경우는 30만 원대가 넘지 않았습니까? 아, 참, 32만 5천 원이요. 아, 32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예, 32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70%. 예.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격과 비교를 하면은 그다지 큰 차이는 나지는 않는데 비중 자체가 예. 좀 많습니다. 예. 네, 비중 조절까지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LG화학은 최근의 흐름에서 보면은 아주 뭐 조정이 있었다. 그렇지만 네. 조정이 그리 깊은 조정은 아니고요. 지금은 약 박스권 흐름이고 사실은 시장을 많이 이끌었던 종목이 사실은 LG화학도 일정 부분 좀 많이 일정 부분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LG화학이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싶고요. 그리고 LG화학은 비록 지금은 뭐 약세 흐름이지만은 그래도 지금 최근에 보면 31만 원대에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31만 4천 원까지 빠졌지만은 그래도 주가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36만 원 정도 보시면서 단기적으로 짧게 좀 대응하시고 좀 하방 쪽에는 30만 원 이탈한다면 여기서는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은 여기서는 좀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목표가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목표가 드는 데는 한 8만 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8만 원 드리면서 일단은 원래 최고 신고가가
36만 천 원이니까 36만 원대를 보시면서 하시고, 그거를 강하게 돌파하면은 한 8만 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30만 원입니다. 네. 손절가 30만 원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LG화학이 좋기는 하지만, 네. 비중 자체가 많습니다. 지금 절반 넘어선 그런 상황인데 70%를 가지고 계시는데, 코멘트 해주시죠. 지금 네. 70% 같으면은, 물론 뭐 종목은 크고, 대형 종목이지만은, 네. 지금 70%의 어떤 비중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라오면은, 지금 만약에 뭐 33만대에서 조금 돌파한다면은, 34만 원대에서는 좀 비중을 줄여가면서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비중은 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70% 같으면은 한 30%, 40%는 좀 줄여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 조정 가능성도 있는데, 사전에 좀 비중을 조절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뭐 지금은 크게 비중을 조절할 필요는 없고요. 네네. 지금은 약세 흐름이지만은 그래도 이 종목은 지금 흐름에서 보면은 그렇게 하방 쪽에 힘은 강하지 않다. 상방 쪽으로 좀 보고 싶은 그런 의미에서 드리고요. 네. 만약에 하방 쪽으로 흐른다면 당연히 지금 비중 줄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지금은 5일 이동평균선 상단에 바로 20일 이동평균선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박스권 흐름이 좀 예상되지 않을까. 그렇지만은 조금 올라오면은 33만 원 구간에서는 비중 좀 줄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중 조절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네, 이번에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십니까? XTS 조선해양이. STX 조선해양이요. 예. 네, 비중과 목표 가격 말씀해 주시죠. 19,000원에 70%에. 19,000원에 70% 보유하고 계신다고요? SX 예.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조선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뭐 목표 예. 가격을 뭐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목표 가격을 저는 한 3만 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언제쯤 되면 그 가격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지도 궁금하고, 네. 얼마쯤 되면 또 매도를 해야 될지도 궁금하고, 예. 그렇죠. 전망도 그렇고, 예. 네. 수익이 지금 나신 상태예요. 예. 네, 기분이 참 좋으실 것 같은데 그 점 축하드리고요. 비중 예, 자체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에서도 비중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70%는 좀 많거든요. 예. 네, 저희가 이 부분까지 계속해서 비중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재무 단계에서 중요한 게 비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함께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STX 조선해양 지금 조선주들의 흐름이 좀 주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뭐 2% 넘게 오르면서 흐름이 괜찮거든요. 네, 지금 네. 요즘 시장이 거의 STX 그룹주의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뭐 그 다른 조선주들이 좀 영향을 받고 있지만은 STX 관련주들은 사실 좀 상승세가 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3만 원 맞습니다. 3만 원 보고 대응하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당분간 흐름은 물론 뭐 흐름에서 좀 약세가 흐름이 나타나겠지만 그렇지만은 22,500원만 안 깨진다면 이 종목은 또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강한 흐름 그리고 STX 조선해양, STX 엔진, STS 관련 그룹들이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종목은 많이 하락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3만 원까지 충분히 뭐 도달 가능하다. 3만 원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 분기 내에 그러니까 4분기 내에는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 동향에서 보니까 네. 외국인들은 조금씩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기관들이 조금 많이 담고 있습니다. 개인들하고.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던 물량들은 좀 위험하지만은 그래도 사실 외국인들이 뺐지만은 그래도 조정은 깊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세는 나타나고 3만 원 보시면 대응하시고 22,500원 정도 많이 깨진다면 여기서 비중 축소 쉽게 말하면 70% 같으면은 한 30% 이상 정도는 줄여주시면서 한 40% 정도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드리고 다시 한번 또 반등을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40%를 줄이는 예, 지금 말씀이시죠? 70%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비중 조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으셨습니까? 네, 전화 연결이 끊어진 것 같네요. 네, STX 조선해양 저희가 상담을 해봤고요. 기분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수익이 20% 넘게 나고 있고 비중도 70%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수익 금액도 상당하실 것 같은데 비중 조절 잘 하셔서 그 수익 쭉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상담 어떤 종목 해드릴까요? 하이닉스요. 하이닉스요. 강조를 예. 해주셨는데 좀 손실이 있으신가 봐요? 예, 24,500원에 20% 했어요. 24,500원에 20%요? 예, 예.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그 좀 됐어요, 좀. 몇 달. 제가 23,000 정도 샀다가 27,000, 8천에 팔고 24,500원에 다시 재매수한 건데요. 네네. 그걸 아주 뭐 오르지도 않고 마음고생이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 종목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하이닉스 IT도 좋다고 그럴 때 그때 매수한 거죠, 뭐. 네. 외국인들이 좀 IT 인색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예. 네. 저희가 하이닉스 어떻게 하면 잘 요리할 수 있을지 비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네, 뭐 하이닉스는 최근에 시장에서 화두가 됐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IT주에 대한 어떤 우려 속에 많이 좀 하락을 했었죠. 그렇지만은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또 분석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하이닉스 흐름 보면 아주 양호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하이닉스의 주가는 지금은 좀 오늘 좀 조정받고 있지만은 지금 차트 흐름상 보면은 아주 뭐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매수세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청장님이 24,500원 같으면 그리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최근의 흐름에서 보면은 21,1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종목은 24,000원, 그러니까 24,500원 정도의 우리 시청장님이 매수하신 가격만 돌파한다면은 반드시 반드시 가기보다는 좀 이 종목에 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6,000원, 27,000원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는데 오늘은 약세 흐름 나타났지만은 지난주에 보면은 금요일 날에 보면 양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관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 좀 흐름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지만은 이 종목은 최근 흐름에서 보면은 22,900원 정도만 안 깬다면은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25,000원, 26,000원, 27,000원 정도의 단계별로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손절가는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요. 네. 일단은 22,900원 선을 바라보되 손절선은 따로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그만큼 전망이 좀 있고 기관들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라는 평가를 해 주셨는데, 하이닉스에 대한 답변 좀 도움이 됐나 모르겠네요. 예, 도움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중간에 저희가 끊고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까요? 지금 하이닉스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앞에서 저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또 관심 종목으로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IT 업종 우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은데 투자를 또 언제쯤 했으면 좋을까요? 이제 IT 관련주들이 사실은 우리 시장을 갖다가 1,500선부터 한 1,700선까지 이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바뀜 일날 일어나면서 조선주들이 좀 받쳐주고 있고, 그리고 IT주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정을 많이 받고 삼성전자의 분기 실적을 내면서도 결국은 삼성전자의 주가는 그렇게 좋지 않다. 쉽게 말하면 이제가 조정은 좀 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어느 정도, 쉽게 말하면은 지금 지수가 1,900선인데 사실은 IT주들의 어떤 지수와 관련된 것은 한 1,600선에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좀 더 조정을 거치면은 특별하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조정을 좀 더 거친다면은 70만 원대, 그러니까 72만 원대만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다시 매수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들이라고 설명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번에 또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기아차요. 기아차요. 기아차 오늘 흐름 괜찮죠? 2.4%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수익이 좀 나고 계세요? 네네. 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31,000원에. 3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어느 정도 되죠? 30%요. 20%요? 30% 보유하고 계신다고요? 네네. 기아차가 오늘 2.4%나 오르고 있어요. 상당히 좋은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아야 지금 일본 매도를 하려 들고 목표가를 잡아놓고 매도를 하려는데 목표가 43,000원까지 봤거든요. 네. 이거 지금 반을 매도할까 지금 그래서 그래요.
네, 목표가를 한 43,000원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매도를 언제쯤 했으면 좋을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죠. 네, 뭐 기아차 오늘도 역사적인 신고가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네. 39,600원까지 지금 내고 있는데요. 자, 기아차는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 제일 강한 종목이 사실은 기아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보다 더 강하고,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매수를 하라고 3만 원대 매수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시청장님이 매수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아차는 일단은 42,000원까지 보고 대응하시고, 그리고 오늘 신고가 이후에 조정을 조금 받는더라도 아마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시장에서 제일 강한 종목이 사실은 기아차 일부 뭐 자동차 관련주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아차의 흐름에서 신고가 이후에 쉽게 말하면 오늘 종가를 보시면서 오늘 종가에서 밀린다면은 조금 뭐 매도를 하시고, 아니면은 42,000원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42,000원 정도에서 일부 반 차익실을 하시고 나머지는 가져가시는 걸로, 그 다음에는 45,000원부터 47,000원 이런 구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2,000원 선에서 절반 정도 매도를 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일단은 조금 밀리면 물량을 한번 줄여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5장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오늘은 외국인들도 사고 있고 프로그램 매매도 좀 들어오고 있고 매수도 들어오고 네. 있고요. 그리고 기아차는 뭐 힘이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지금. 네, 그렇다면 그때 밀릴 때 비중을 어느 정도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한 30, 가지고 계시는 물량 중에서 네. 한 50% 정도 차익실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밀린다면 네네. 그때 또 매도를 해라. 여보세요? 네. 그리고 포스코. 네, 포스코요. 네, 포스코 47만 5천 원에 네. 매수를 했거든요. 매수 가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7만 5천 원이요. 47만 5천 원이요. 네. 네. 비중 어느 정도 되세요? 비중 곧 20% 정도 돼요. 20% 보유하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포스코도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포스코 뭐 지금 흐름 좋고요. 오늘 뭐 어제 조정, 그러니까 지난주 조정 받았지만은 앞으로 지금 철강주는 이제 반등 구간에 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철강주 중에 제일 지금 종목에서 조정 많이 받던 종목이 포스코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1차적으로 57만 원 정도 보면 대응하시면 되고요. 손절가는 안 드리겠습니다. 수익 난 거 축하드립니다. 네, 포스코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을 좀 해드렸습니다. 다음 카페 주식 114의 정양환 전문가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 시장 모두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상승폭이 많이 둔화됐습니다. 코스피가 1901선을 걷고 있습니다. 상승세가 뭐 0.5% 넘게 상승을 하기도 했는데 상승폭을 많이 줄였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500선을 도전하기도 했지만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0.4% 오르면서 49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후 2시에 라스 성공 전략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